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펜싱 하시잖아요. 네,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칼잡이십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내용대로 되도록 뭔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거기에 참여 또는 방관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것인데 검찰 적용 혐의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 그러니까 조기 중단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백운규 장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경제성이 좋은데도 낮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한시적으로만 가동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네. 즉시 중단하는 쪽으로 이끌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산업부 공무원들 네.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이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미뤄지긴 했지만 거기도 관여한 게 아니느냐.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손에 업무도 방해한 것이다. 아하. 그래서 법령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업무 방해 두 개로 혐의를 적용을 받았던 겁니다. 네. 검찰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백 전 장관은 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을 뿐이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자부 직원, 백 장관의 부하 직원이죠. 직원 2명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럼 법원의 영장 기각, 가장 중요한 사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이 이렇게 요건이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폭행죄는 사람 몸을 폭행한다는 건 딱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가 직권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직권이 다 다르고 그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네. 그리고 폭행, 살인 이런 것과는 범죄 유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각 사유를 보면 직권남용 같은 거를 기소를 하려면,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검찰이 봤었을 때 무슨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라는 것을 판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범죄의 소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봤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소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 아프다 그럴까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기각 사유겠네요. 검찰이 뼈 아프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동안에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나왔던 게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됐던 건가?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두 사람의 공무원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그 문서, 삭제된 문서 중에 뭐 북한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530건이라는 문서 삭제 이제 언론에 검찰의 공소장도 다 공개가 됐으니까 범죄 일람표를 다 봤거든요. 네. 그게 나오니까 보면 이런 문서들을 왜 삭제했지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제목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해놓고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같지도 않고요. 네. 530건이라고는 하지만 안에 보면은 뭐 제목이 같은 문서들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는 뭐 장관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 가지는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거가 들어있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폴더 이름이 네. 옛날 파일이라고. 옛날 있어요. 파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좀 따로 모아놓은 파일들을 삭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산자부에서도 그 파일들 다른 컴퓨터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옆자리 공무원에게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정말 뭔가 조직적으로 장관 지시 아래
부당한 일을 벌이고 그걸 은폐하려고 한 거라면 네. 너무 어설프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특히 뭐 과거 여러 차례 이런 유형의 사건 때마다 공무원들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삭제하는 건 당연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예. 뭐 디가오진까지 한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번 건은 조금 삭제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양절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할 때 기각 사유를 좀 간단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길게 예. 570자 분량. 예. 긴 거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한다면 뭐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니까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내지는 범죄를 다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어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네. 그런 식인데 이 경우에 길어진 이유가 어떤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적시를 한 겁니다. 예. 판사가 설명을 아주 짧게지만 했어요. 어떤 혐의로 나에게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서 가져왔는데 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권남용인데 아하. 그 직권남용이 내가 봤었을 때는 소명이 안 됐다. 음. 근데 소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은 범죄에서 유죄로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야, 이 정도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데? 라는 정도만 되면 그게 소명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조차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뭐 주거 일정이라든지 또는 뭐 증거 확보,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고 굳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좀 다르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예. 이 영장 기각만이 아니라 본안 사건 재판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추가 조사 수사를 해서 네. 보강을 한다면 모를까 이 상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도 안 돼서 영장이 안 나오는데 네.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면 증명이 돼야 되죠. 예. 이건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증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죄를 지었다고 봐야 되는 게 그렇죠. 증명인데 네. 소명도 못 시켰는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물론 검찰은 영장 기각되고 나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뭐가 새로운 게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아하. 지금 상황 그대로는 이건 좀 무리스러운 수사였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속 기소된 그 2명의 공무원의 범죄 자체도 이게 백 전 장관과 명백하게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삭제한 문건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관건이요. 백 전 장관이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라고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 그 위, 소위 그 윗선이라고 불리는 청와대까지의 어떤 수사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결국 윗선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에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탈원전을 간다라는 게 그리고 그 원전을 이제 탈원전 가기 위한 정책 결정을 청와대에서 했고 네. 그러면 검찰의 시각은 아마도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청와대와 연결하여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거는데 네. 백정 장관부터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구속도 못 시켰으니까 추가 수사를 할 만한 어떤 명분 같은 게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어떤 일이 명백하게 그러니까 원전을 폐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 90% 이상 맞다고 한다면 정책이란 게 나올 리도 없겠죠. 뭔가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뭐 네. 51대 49일 정도 일지언정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런 것들까지 그런데 검찰의 수사로 형벌의 잣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네. 무리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재판까지 끝나봐야 알지만 이번 일도 그런 식의 어떤 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단서를 달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영장 기각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보강 수사,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보강 추가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청구 가능성 적어도 이렇게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네.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뭐 히든 카드처럼 이번에 안 되면 이거 또 내밀어 볼 거야라는 거를 그렇게 기다리고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검찰은 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는 했지만 다시 뭔가를 끄집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로 재판으로 그냥 유지를 하겠죠. 네. 기소까지 안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까지 했던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기소도 안 해버린다는 건 스스로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는 하겠지만 영장 청구는 추가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서 치열한 그런 증거와 법리 다툼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요즘에는 정말 지금 상황대로라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예. 뭐를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아하. 하지만 오늘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뭐 이게 수사 결과 증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유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네.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인사에서 그 검사장급 인사에서 뭐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대전지검장이 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의 총지휘를 맡고 있고요. 그건 결국 대검찰청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 월성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면 전력을 더 쏟아부을까요? 아니면 일단 좀 로우키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검찰이 주요 사건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은 네. 사실 여기가 대전지검이 관할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그쪽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네. 또 기억하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았다가 직무 정지를 당했다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신경을 쓴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공력을 들였다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윤 총장이 임기도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뭔가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건 거의 이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재판에 넘어가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나가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뭐 대전지검장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구설수에 법무부에서 네.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판단에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추측일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거는 문제가 될 수지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그대로 위임을 시켰을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더라도 검찰은 아마 공소 제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게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법조인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 한번 칼을 뽑았으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 반대로요. 지금 배홍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주 혐의가.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스스로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징계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제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건데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직권남용이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임성근 부장판사죠. 예, 그렇죠. 직권남용은 무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직권남용이라는 게 범죄가 된다는 것과 범죄는 아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당하다. 것은 다르거든요. 아하. 게다가 이게 공공연하게 대검 내에서 그런 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드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네. 그게 불법이라고 대검이 스스로 얘기하는 건 스스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대검감찰부에서 이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